지구 궤도상에 이래 보면은. 선생님, 그러면 예. 그 신유운수의 그게 제왕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정화가 왜 미에서 양인이 되느냐 하면, 보시면은, 실제로는, 그래, 양가는 뭐냐면 정신과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뜻은 하늘에서 순수하게 뿌려주니까 바로 즉석에서 빛으로서 여명이 바로 그 빛, 환하게 딱 밝아져 있단 말이죠. 시차 없이. 근데 이게 밝아지고 오면서 정화가, 화기, 정말로 열기, 이거는 실물이거든요. 음간들은 다 실물이라 해요. 그래서 이 실물들이 정말로 그 기세를 펼치는 건 시간 타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타임이 발생할 때 가장 뜨거운 게 미시가 뜨거워진다고요. 그래서 정화는 미의 양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12운성이 음간, 양간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고 지도 가는데 음물은 상황에 따라 지가 그 모양을 싹 맞춰서 가기 때문에 길게 뻗어나가거든요. 약물은 딱 떨어지고 순수하게 탁탁탁탁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뒤에 풀이법 할 때, 이게 벌써 그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치고, 예, 장선. 그 다음에, 반환살이 들어가고, 그제, 저기, 뭐, 이렇게 참, 반환살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역마에 갔을 때 뭐냐면, 이 드디어 화기도 접어야 된단 말이죠. 이때부터 세력을. 그죠? 접어서 들어가고 술에 이르러서 아무리 하지든 동지든 상관없이 술시에는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묘지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화의 묘지잖아요. 그죠? 사화의 묘지에 들어감으로써 해자축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개가 지켜줘서 반드시 다음 범한테 그 기운을 넘겨준단 말이죠. 이 개가 없다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화기의 그 본 천연의 뜻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상황들이, 그 띠만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살대로 이렇게 막 뭐 해놓은 거 봤죠. 새로운 땅을 밟아야 된다. 뭐 여기서는 이제 타인의 시선을 받는 시기가 되잖아요. 이게 연살이면서 이제 시선을 받기 때문에 이게 도화살이거든요. 그지? 도화살. 연살이 도화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월살에 이르러서 월살 때 들어가면 뭐냐면은 이제 햇빛 안 비치는 곳, 어두침침한 곳, 달빛만 비치는 곳, 요런 데서 조용하게 이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월살이 오면. 그래 살자면 그 환경에 맞게 살아요. 좋은 예로 따지자면 인간사가 가장 더디어지는 게 어디에 있느냐면 자나축에서 대운에, 이거는 위에 팔자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대운만 딱 보고, 대운만 보고, 자나축이 딱 있죠. 자나축이 있으면, 야, 요때는 활동의 활동력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만사가 늦게 이루어진다. 보면 돼요. 공부하는 거 빼고. 그럼 팔자 안 봐도 된다니까요. 자나축 대운이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에 오나 미대운. 양기가 너무 강해서, 이때는 우리가 오침을 하기도 하고 활동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하잖아요. 더운 여름에. 오나 미대운 되면 팔자 뭔지 안 물어봐도 돼. 자나축이 오나 미가 언제쯤 있었느냐 물어보면 요때 돼도 변화가 제일 적어지는 시기가 돼요. 한 질에 더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요. 팔자 안 보고 보는데 가르쳐 줄게요. 빨리 오픈해야 되니까. 이게 맨 마지막 시간에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이게. 자, 사람 대운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치고요. 자, 요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죠. 가면 내가 팔자를 보러 왔다. 근데 여덟 글자를 뽑아놓고 보니까 무엇이 이렇게 복잡하게 뭐 용실도 안 뽑아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얼른 뽑아놔놓고 어떻게 보느냐면은 자, 남자냐 여자냐 최소한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정도 정보는 있어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면 자, 잘 보세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속성도 있지만 토끼 대운에 누가 걸리든 이사 자주 다녀요. 그 여자가 이런 대운에 왔다. 사나 그 진대운에 왔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신자진이라고 하는 어떤 운동 속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신자진이라고 하는 운동 속에 왔다면 여자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일단 팔자를 떠나서 남자의 덕을 반밖에 못 이겼구나. 사유축열해서 이것도 음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음물인지는 알죠, 지금 사유축이. 그건 이해하시지요?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 사유축이라고 하는 이 음물을 만들어내는 대운에 들어오면 요거 똑같아요, 이렇게. 사유축 신자진에 들어오면 여자는 음기를 만났으므로 네 과부지. 남편이 있는데요. 있어도 다 못 받는단 말이죠. 남자의 덕을. 왜냐하면 음물이 음을 만들어내는 대운에 들어와 있으므로 니는 과부나 같다. 남들이 아무리 내가 남편이 있다고 네가 우기도 내가 볼 땐 니는 과부다 하면 무조건 맞다. 왜냐하면 그 덕을 반을 쪼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반을 쪼개는 게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여자는 애정, 남자가 사랑을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거, 같이 살아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잘 벌어다 주는 게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중에 하나는. 남편이 그래, 돈 잘 갖다 주나? 예. 그러면, 애 사랑도 해주나? 예. 그럼 따로 떨어져 사네. 예. 하나 날아간다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오나 미의 대운의 여자가 오게 되면, 인오술, 해묘미, 이렇게 이제 그 약물을 만드는 운동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진짜 과부로 살았더라도 네 남자 친구가 생기든 애인이라도 생기든 삼촌이 돈을 빌려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든 항상 남자의 덕을 잃어버렸던 반쪽을 또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번 해보려는데 그래 주변에 남자가 도와주던가 봐 하면서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가 양의 운을 만났으므로 결국은 음양밖에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럼 남자는 뭐냐? 자, 남자가 토끼, 요런 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이 토끼 운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냐면은, 지가 성공을 해도 쇠가 빠져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고생 해갖고 성공하고, 까먹을 때는 홀랑 까먹히고, 홀랑도 그래 안 까먹어요. 이게 진짜 괴롭게 까먹게 만들거든요. 힘들게 까먹도록. 차라리 깨끗하게 탁 털어보면 그게 더 수월한데, 돈을 낳고 밤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가면서 사람 만나가면서 술 먹으면서 열심히 까먹을 연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갖고 사람을 고생만 시키다가 딱 까먹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한다 해도 그냥 편하게 성공 안 시켜줘요. 고생 성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 이제 눈치 끌겠죠? 요때 들어가면 양이 음물을 만나게 되면, 이제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자 도움, 부인 도움, 여동생, 엄마, 그죠? 여자친구, 숨겨놓은 애인, 이런 사람들이 또
협조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 못한 데서 막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모르겠다. 근데 그것도 도저히 지금 복잡해서 못하겠다. 뭐, 더 간단한 방법으로 팔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느냐. 니 어째 살았나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요때 억수로 고생해갖고 막 다 까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잘 된다. 왜냐면 두 주기밖에 없잖아요, 주기가. 그죠? 잘 나갔다면 니 조심해라. 이제, 그래서, 이제, 왜냐면 양운동이 일어났다면 이제 음운동이 일어날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났으면 깔아앉아야 되고, 일어났으면 깔아앉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뭐, 니 20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그럼 앞으로 20년간은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여기 큰 스님법이라. 예. 점치는 사람들은 세밀한 것까지 다 봐줘야 이게 잘 본다는 거 되는데, 이 스님들은 앞으로는 잘 될 기다. 딱 요 한마디면 이 복채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시주라는 명목으로 해갖고. 급이 좀 틀려요, 그거는. 이제 이건 이해 다 됐지.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 간지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연구한 책들 많거든요. 그 중에 혹시 상리철학이라는 거 한번 사서 보세요. 조명은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상리철학. 상리. 예. 철학. 예. 누구예요? 조명은.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간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조명. 예. 영. 조명은. 선비연자, 예. 예. 그분도 이래 그런 논리에서 접근해가지고 자가 생긴 원리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굉장히 상세하게 잘 해놨거든요. 나도 심심하면 그거 한 번씩 들춰보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띠에 의해서 그 해놓은 거 보면은 박이루 쌤이 쓴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 사서 보면은 박이루 선생님이 그 신살법에 대해서 삼합론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잘 적어놨거든요. 그 책은 여러 권 나와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쫙 풀어놨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두 권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해보고 이제 서점 가서 야 이게 띠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 띠가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딱 해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팔자 불렀다시피 위에 싹 지어보고 밑에 글자 갖고 이 사람은 쥐띠니까 일단 장남 적어놔놓고 그지? 쥐가 활동하는 공간은 어두운 공간. 어두우니까 쥐가 할 건 공부밖에 없고 종교나 철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쥐는 빨빨거리면서 오해받을 짓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자꾸 더듬다가 남의 거 건들고. 그 다음에 애정차를 만드는 일도 많이 한다는 거죠. 쥐라고 하는 게. 번식력도 좋잖아요, 그게. 그래서 팔자에 쥐띠 여자들이 이 애정의 왜곡이 많거든요. 쥐띠가 딱 왔다. 뭐 대운도 보기 싫다, 이제. 띠가 쥐띠다. 이러면은 한 30 넘어서 왔다. 이러면. 야, 이년아, 그래 살면 웃잖아. 이러면. 예, 아십니까? 이러면서. 왜냐하면 쥐의 속성이 애정을 만들기 위한 비밀스러운 애정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쥐를 가지고 있는 여자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일주인데 뭐 자를 쓰는 여자가 있다. 이런 여자는 그렇게 애정사 이런 왜곡이 많이 발생해요. 지가 태어난 날도 음날 태어나고 전체에서 볼 때 갑을병정 무까지를 양으로 보고 기신경 임계를 음으로 봤을 때 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가 식신, 생식을 위한 식신이기도 한 상관이기도 하면서 그죠? 상관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가 이미 쥐라고 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정의 왜곡사가 쥐에만 오면 벌린단 말이에요. 그 결국 음양밖에 없다는 식으로 결국 이야기가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죠. 원래 이까지 나가려고는 안 했는데. 참 재밌죠. 훨씬 뭐 격구용신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거 연구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내 이거 처음에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그런 책이 이래 있어가지고 매 보면서 야 이거 보면 진짜 보사가 되는가 이러면서 얼마나 머리 좋겠어요. 중학교 때인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래가지고 학교 교과서 대신에 사주정서를 들고 다니면서 맨날 공부를 했어요. 야, 이 보니까 참 재밌다 이거죠. 어떤 이제 탁탁 애아지니까 근데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 어떤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좀 그런 부분도 많았지만은 일단 애아버리니까 했는데 앞에 이 말했다가 뒤에 이 말했다가 이 팔자는 요래서 묘에 죽었다. 뒤에 가면은 이래서 사에 죽었다. 그러면 사에 죽는다는 거야? 묘에 죽는다는 거야? 절에 죽는다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책들을 사서 이래 자꾸 보니까 전부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 어떤 책은 이 내용이 딱 보면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거는 이래서 그렇다고 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답은 여기 있었다는 거죠. 답은. 네가 집 뛰어났으니 쥐처럼 살아간다. 네가 소로 났으니 소처럼 살아간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다음에 소띠용 그랬어. 에이, 소 같은 놈아. 이러면 진짜로 맨날 반복적인 일 그런 일 있잖아요. 잘하고 저번 주에 쭉 불러줬던 대로 거기다 더 확장을 해가지고 자기 논리로 이제 내가 관찰을 딱 해갖고 쥐뛴 대적이 어떻다. 이 근거해가지고 자기 자료를 만들어버리면 이제 어떤 팔자가 와도 꿀릴 게 없어요. 격국 용신하면 뭐 자자자자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이러면 와, 이 용신 뭘로 잡아야 되나? 뭐 도충격으로 잡아야 되나? 녹막격, 녹향 해사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잡아야 되나? 그래 하는데 해보면은 그래갖고 뭐 급은 좋은데 분명히 뭔가 뭐 격국 용신에 딱 들어맞는데 천은 어째 됐다는 거예요. 사업, 그지? 자식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자, 그 풀이가 정확하게 되고, 이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었다가 꺼질 것이다. 하는 것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 똑같은 속성에 의해서요. 12신사를 진짜 쓰는 방법이, 이번에 한 사람이 저한테 물으러 온 사람이 갑일주인데 갑일주였거든요. 근데 올해가 경술녀였잖아요. 어느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업을 해라.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갔던 거죠. 사업을 해라 했는데 내가 그랬죠. 누구? 이러면서 가서 간판 떼뿌야 된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책대로 배우면 이게 뭐예요? 식신이죠. 그죠? 식신. 하늘에 식신이 떴으니 새밥그릇을 열 일이 생겼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에 편재가 떴으니, 그죠? 사업이다, 당연히. 사업해라. 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팔자가 술에 완 다음에 뭘로 가요, 이제? 해, 자, 축년이 오잖아요, 앞으로. 병화가 입고 하는 것은, 내 밥그릇이 입고 하는 것은 술에 입고를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자연의 논리를 가만히 쳐다보면 그래요. 요때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태양이 지기 전에 더 환하게 예쁘게 만들어주거든요. 환하게 만들어줬다가, 우리가 잠시 놀다 이랬다 보면 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업을 더 번성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막 장사도 될 것처럼 외상 물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수금할 거는 억수로 많고 막 이러면서 쫙 퍼진단 말이죠. 그래, 와, 잘 된다. 더 투자하자 해갖고 금융 일으켜가지고 쫙 또 땡겨 넣거든요. 갑자기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딱 지듯이 딱 끊어지면서 순간 그 덩치, 불려놨던 덩치 때문에 한 방에 딱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현상의 개술자의 속성만 그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년에 왔다면 자신의 밥그릇이 진, 사, 오, 미 가면서, 그죠? 관대, 골록, 제왕, 쇠,
이렇게 가면서 몇 년간을 쭉 가겠지만 똑같은 편제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한 오류는 어떨 때는 기똥차게 선생님 맞았습니다가 되고 편제 보고 사업하라 했는데 그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반은 망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논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지의 속성에 대해서 어찌됐든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자꾸 그 자연의 현상을 보고 분명히 풀티 나오는 게 저게 갑이랬는데 저 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맨날 앉아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그게 자기 있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 인간이 어떤 책을 들여다내놓고 이제 막 시비를 걸어도 이제 내가 꿀릴 게 없는 상태가 오는 거거든요. 일단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